네, 과학 수사를 소재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 즐겨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실제로 과학 수사를 통해 범인을 잡는 일이 많아지고 있고 또 그 기법 또한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출범한 지 60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의 과학수사는 얼마나 발전했는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경찰이 67년 만에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를 일단 한 단계 승격을 한다고 하는데 이름이 센터에서 수사관리관으로 개편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걸 저희가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 수사국에 속해 있던 그 보조적 그 임무에서 탈피해서 그 네. 전문성에 중점을 둔다. 네. 바꿔 얘기하면 지금까지 어떤 수사 자체가 상당히 그 용의자 중심의 뭐 자백 수사가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면 네. 이제는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 증거를 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전문성에 강조를 둔 것이고요. 예. 그 상당 부분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때 늦은 감이 있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과학 수사에 이제 근거한 자백보다는 이제 과학적인 증거를 기본 목표로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사실상 지금 그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고 보입니다. 네. 바꿔 얘기하면 공판 중심주의. 예. 그 법관의 면전 앞에서 이제는 예. 직접 증거를 놓고서 논박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무엇보다도 과학성이 있느냐, 또 얼만큼 증거 능력이 있느냐를 따지는 식의 형사사법 시스템도 변화한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전문성과 이른바 그 공판 중심주의, 증거 위주의 수사 체제의 적정한 투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형사사건에서의 어떤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국과수라고 줄여서 말하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출범한 지 60년이 올해로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국립과학수사 그 연구원과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과학수사를 그 국으로 승격하는 문제하고는 뭐 특별히 뭐 관련은 없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네. 기능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네. 국과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감정 기능인 것이죠. 즉 어쨌든 그 범죄 사실을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수사는 무엇인가 일정한 증거가 동일하느냐를 이제 판별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과수 역시 과거 60년 동안 그 위상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약 1년에 35만 건을 감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하는 점을 예.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좀 구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절차가 상당히 그 표준화가 되었다. 바꿔 얘기하면 이제 이 증거를 분석하는 절차가 표준화가 돼야지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면은 법정에 가서 그 증명력과 증거 능력이 상당히 손상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하나의 표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 하나의 그 성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그 증거의 무결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감정이 의뢰됐을 때부터 네. 최종적인 감정서가 나올 때까지 그야말로 촘촘하게 그냥 컴퓨터화해서 중간에 뭐 다른 제3의 요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디지털화되었다. 예. 이 점도 국가수의 그 위상을 높이는 하나의 숨은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과학 수사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 수사 기법들이 많이 진화가 됐는데요. 저희가 궁금한 부분들이 이제 과학 수사 기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몇 가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은 이제 그 DNA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심지어 담배를 피다가 버린 그 꽁초에서도 예. 이를테면 타액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예. 특정을 할 수 있는 DNA 수사 기법.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뭐 지문 같은 경우. 그런데 최근에는 현장에 지문을 남기는 범죄인이 상당히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손바닥,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장문이라고 하는 네. 이것까지 혹시 미리 축적이 되면은 나중에 장문의 비교를 통해서 범인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지문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그 AFIS 자동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정확도와 속도가 높여졌지만 예. 실제 현장에서 지문을 남기는 범죄자들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네. 하지만 우연히 손바닥은 이렇게 남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뽑아서 일정한 데이터베이스화 해놓고 나중에 검거가 됐을 때 비교를 해서
손바닥 지문을 통해서 범인을 특정하는 이런 장문 수사가 최근에 새로운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 봐서는 그 CCTV에 분명히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마스크를 했거나 가면을 썼으면은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죠. 네. 하지만 걸음걸이는 우리가 유아 때부터 청년, 장년을 이루는 동안 개인에게 아주 특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걸이 분석 기법을 통해서 저 사람이 동일한 범행이다라고 하는 법, 보행, 과학수사 네. 또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교통사고와 이제 그 관련돼서는 소위 말해서 그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이 그 마련됐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사실은 고의로 했는데 과실을 가장한다든가 그렇죠. 또는 뭐 일부러 예. 바다에 빠져서 보험금을 타려고 한다든가 예. 등에 있어서 그 운전 속도와 그다음에 차량의 훼손 정도 예. 등을 재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고의로 한 것인지 과실로 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교통사고 수사도 네. 상당히 그 과학화가 되었고요. 예. 특히 그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 바다에 익사한 여러 가지 사건들, 네. 수중 과학 수사도 새로운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같으면 일단은 무조건 들어 올리고 봤는데 그 과정에서 주요 증거물이 사실은 분실될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처음에 어떠한 형태로 그 자동차라든가 기타 관련된 증거가 놓여졌는가를 초동 조치적 입장에서 촬영을 하는 예. 이른바 그 수중 과학 수사 이것 역시 상당히 최근에 그 발달된 한 모습이고요. 예. 또 심지어 최근에는 이른바 그 채취 증거라고 해서 채취 증거. 이제는 냄새도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은 이제 그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 탐지견 등을 통해서 그 냄새를 갖고 있는 사람을 특정한 것에 있어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이른바 그 전자코라고 하는 예. 그와 같은 장비를 이제 도입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현장에서 냄새를 이 기계에 그 담아서 네. 근데 아직은 이제 초보 단계인데 이 그 채취 증거도 최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영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굉장히 많은 수사 기법들이 있었네요. 저희는 이제 몰랐는데 앞서 그 리포트에 잠깐 나왔는데요. 그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기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세월호 선원들 혐의 입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기법인가요? 네, 그 디지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컴퓨터의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예. 또는 이제 모바일의 뭐 증거들 예. 이것을 수집해서 법정까지 현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디지털 포렌식이다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예. 이것은 단순한 그 디지털 정보의 복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 왜냐하면 이것이 증거력과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 것이죠. 예. 뭐냐면 이것이 중간에 다른 요소가 개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무결성. 예. 또 이것이 처음에 값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동일성. 왜냐하면 중간에 뭐 여러 가지 그 예를 들면 일정한 증거가 있는데 이것을 무단히 형사의 디지털에 옮겨놓고 예. 형사의 PC에 옮겨 넣어서 나중에 법정으로 현출하게 되면 혹시 중간에 오염된 것이 아니냐, 조작이 된 것이 아니냐 네네. 이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이른바 동일성을 유지하는 해시값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이 컴퓨터와 관련된 또는 모바일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의 처음에 채취에서부터 네. 이것의 법정에서 온전한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 네. 일련의 그 절차들을 통과를 해서 디지털 포렌식이다. 뭐 이렇게 지금 호칭하는 것이죠. 예. 굉장히 다양한 그런 수사 기법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예. 그동안 우리나라의 과학 수사 능력을 입증할 만한 사건들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뭐 세계적으로 뭐 인정을 받았던 것은 이제 그 2004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쓰나미가 이제 인도네시아 등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그 몰려왔을 때 네. 그 사망자에 대한 그 신원 확인에 상당히 그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그 과학수사 요원이 현장에 도착을 해서 네. 이른바 그 고원 증포법이라고 하는 지문을 그 당시에 상당히 건조돼 있어서 예. 다른 수사 요원들은 이것을 현출시키지 못했었는데 네. 우리나라 그 국가수 요원과 등등이 이것을 고원 법을 활용을 해서 네. 현출시켰죠. 그래서 네. 세계 최초의 지문에 대한 현출이라고 하는 아주 그 긍정적인 이제 그 평가를 받았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그 설해마을 영아 살해 사건이라고 예.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랑스 여인이 뭐 정신적인 문제와 남편과의 그 갈등 때문에 그 영아를 살해해서 그 냉장고 안에 그 두었던 이와 같은 그 사건이었죠. 그리고 나서
프랑스로 그 출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있어서 그 DNA 분석을 해서 사실은 그 여인이 범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입증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프랑스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DNA 분석 수준을 상당히 조금 낮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을 하지 않고 원 시료를 보내라라고 네. 하는 요청까지 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DNA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이 영화마을, 설해마을 영화 살인 사건을 통해서 또 입증이 되었던 그 대표적인 예.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미궁에 빠질 뻔한 미제 사건들을 과학 수사 기법으로 해결한 적도 있다면서요. 뭐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그 연쇄 그 성폭행범에 있어서 네. 그 범죄 현장에서 수집을 했던 그 DNA 증거가 나중에 네. 5년, 10년 후에 또 다시 검거가 됐을 때 일치가 됨으로써 예. 연쇄 성폭행범을 이제 검거한 등의 사건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예, 예. 그 얼마 전에 그 대구에 13년 전에 교통사고 단순 교통사고로만 알았었는데 예. 속옷 등에서 DNA가 발견된 사건 이것도 미제 사건이 될 뻔했지만 결국은 이제 검거 시기에 검거에 예. 가까운 수사의 결과가 있었고 예. 또 그 이를테면 걸음걸이 기법 등을 통해서 네. 몇 년 전에 원세훈 국정원장 집에 예. 화염병을 던진 사람을 CCTV에 나타난 걸음걸이 그 분석 기법을 통해서 뭐 특정을 했고 말이죠. 예. 또 그 몇 년 전에 그 포천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포천의 남편 살해 사건 또 내연남 살해 사건에 그 몸에 묻어 있던 그 지문 증거를 사실은 그게 수년 전에 지문 증거였는데 그 지문을 이제 현출해서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특정을 해서 예. 결국은 이제 해결까지 이루었던 네. 그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과학 수사를 통한 미제 사건의 해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시간이 한참 흐른 미제 사건도 해결할 정도로 그 수사 기법이 많이 발달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그 기술을 수출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 보시기에 어떤 보완점 같은 거는 없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보완이 되어야 될 점은 결국 이제 어떻게 해서 전문성을 계속 확보하느냐, 예. 소위 말해서 과학 수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와 같은 것이 가장 큰 이제 보완점이고 또 현장에 지금 기본적으로 2명이 투입돼서 하다 보니까 예. 갖고 있는 사건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인력과 뭐 예산의 보완도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 공소시효의 그 폐지 문제도 네. 사실은 그 과학 수사의 역량과 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죠.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당 기간 지나서 범인을 검거하고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예. 사실 그 과학 수사의 그 역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법전에서만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 예. 따라서 이것은 이른바 사법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과학수사에 대한 그 지원과 과학수사 전문 인력에 대한 꾸준한 예. 양성은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의 그 보완되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끝으로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0월부터 모자하고 선글라스 착용하고 ATM기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인출을 못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범행을 막기 위해 사전에 이런 플랜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그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그 예. 피해액과 피해자 수가 상당하다 보니까 이른바 범행 마지막 단계에서 네. 제한을 하기 위해서 예, 예. 이른바 얼굴, 즉 생체, 인식 정보가 노출이 되어야 이것이 인출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예.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제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든 것인데 예. 그래서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일본에서는 네. 이른바 이와 같은 인식 얼굴 인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안경도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창과 방패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 봐서는 예를 들면 나는 그렇다면 걸릴 각오를 하고 예. 실제로 돈을 뽑아주겠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제3자를 또 찾게도 되겠죠. 결국은. 대리 인출을 대리 인출도 또 가능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상당 기간에는 이것이 효력이 있지만 네. 조금 지나고 나면은 또다시 무력화될 수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신체적 장애라든가 예. 또 얼굴에 대한 어쨌든 문제 때문에 자기 프라이버시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쓴다든가 예, 예. 안경을 써야 되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네. 빅브라더의 테크놀로지에 무력화되는 것이 좀 바람직한 것이냐? 이와 같은 점들도 해결돼야 될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 부분도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